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퍼즈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기 이전에요. 앞서서 제가 좀 뉴스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코인베이스 측에서 리플을 상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지갑 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퍼즈님에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SEC랑 리플이 소송이 붙었을 때 그때 네. 상패를 시키고 네. 많은 거래소들이 상패를 시켰었는데 리플을.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리플을 재상장시키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여전히 이 리플은 상장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로 옮겨갔다라는 얘기는 제 생각엔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게 들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이제 안 그러면 뭐 기관이나 안 그러면 고래들이 그 코인 보관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개인이 갖고 있거나 하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리플, 비트코인에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되는 게 확실한데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리플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장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겨졌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매도 압력보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리플을 좀 보관하는 쪽으로 혹은 제 생각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리플이 재상장된다는 정보가 있어서 네 해서 이제 그 상장시키고 나면 어쨌든 요 오더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동성 매도를 누군가 걸어놓고 매수도 누군가 걸어놔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좀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외신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리플이 최근에 거래소 이동이 좀 많았다라는 운채 분석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코인베이스로 옮겼다라는 거는 매도 압력보다는 어떤 예치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후에 또 코인베이스에 리플이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을 때 필요에 의한 또 이동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오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서요. 오늘도 정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에 관해서 긴 이야기 또 딥토킹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잖아요. 일단은 바이낸스에 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 분석부터 일단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그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CPI 지수 발표나 안 그러면 FOMC 이제 회의록 발표나 이런 식으로 많았었는데 그거를 잘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 비트코인만 하락한 건 아니죠. 나스닥이니 다운이 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해서 좋은 상황으로 갈 뻔했다가 지금은 다시 애매한 상황으로 왔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확실해졌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어쨌든 끝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 B, C 조정을 받는데 이 A, B, C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476조 4% 이상으로 많이 안 올라가요. 근데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놀았다면 여기서 이제 가격이 계속 머물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했는데 여기에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쭉쭉쭉쭉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거는 오버슈팅 정도, 확장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요게 한 파동이 끝났으니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지 라인을 제가 좀 잡아야 될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요 라인이 깨지면 요 점선이 깨지면 여기 있는 요 빨간색 박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지 라인을 2개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지 라인은 이제 중심선이 30일선인 이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 네,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여기 하단선을 지지 라인으로 일단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저점을 깨는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한 15,900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무조건 터치하고 반등은 아니지만 여기 상단선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추가적으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하단선을 기점으로 추가적으로 반등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하고 나서 어쨌든 뭐 중심선을 돌파해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중심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혹은 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퍼즈님이 집어주신 자리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좀 암울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내년 상반기를 제가 어쨌든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될지를 다뤄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는 횡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횡보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 정도의 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등락이 좀 큰 횡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는 횡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뭐 지금 거의 저점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 이미 찍었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한다면 그게 저점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면 제가 자리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퍼즈의 포트폴리오도 매수 재개 시점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타임에 맞춰서 이제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일부 현금화 해야 될 자리, 현금화 해볼 만한 자리도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더 최악의 상황은 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년에 횡보하니까 어떻게 하면 횡보할 때 올라갈 때 조금 먹고 좀 더 싸게 평단가를 낮추느냐,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퍼즈님과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또 우리 크립토 윈터가 빨리 끝나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전문가님들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데 퍼즈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바이낸스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해서 오늘 보다 자세히 좀 풀어주신다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최근에 USDC 출금 중지 사태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긴데 좀 이제 빠르게 좀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동안 미국,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저한테 뭐 고소하진 않을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특정 두 개를 공격했었는데 하나는 바이낸스고 하나는 테더입니다. 이 두 개를 공격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낸스는 FTX를 앞세워서 공격을 그동안 했었어요. FTX를 앞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FTX 이제 샘 뽀그리 아저씨가 이제 창펑자오 아저씨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어쨌든 약간 미국을 등에 업고 계속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액션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FTX가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테더도 계속 공격을 받았었는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USDC를 앞세워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루나 사태 때 그 테더의 디패깅이 디패깅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테더의 시총은 줄어들고 USDC의 시총은 늘어난다. 뭐 이제는 USDC가 더 앞서 나간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언론에서 테더를 진짜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바이낸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월스트리트 저널 USDT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2018년부터
테더는 충분하지 않다.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다. 테더를 숏을 잡아라. 헤지 펀드들이 테더를 공매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너무나 많이 쏟아져 냈었습니다. 해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안 겪고 온 거죠. 왜냐하면 달러는 내 건데, 달러는 미국 건데 달러랑 비슷한 혹은 달러랑 동일한 가치를 갖는 코인을 마음대로 발행하는 회사가 있다? 그럼 눈에 까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크립토 시장을 내가 좀 이렇게 차지하고 싶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이미 거의 독과점 형태로 많이 커져져 있으니까 여전히 꼴배기가 싫은 거죠. 해서 그동안 FTX를 앞세워서 공격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FTX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도 한번 활용해서 바이낸스를 공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이낸스가 왜 미국이 공격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 제가 일단은 요 FTX의 사태 주요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왔는데 요거는 이제 젠글에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따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는 코인데스크에서 FTT 위주로 자산이 구성된 알라메다 리서치 재무제표를 공개했는데, 쉽게 말하면 걔네가 발표한 자료 자산이랑 실제 자산이 다르다. 예, 이러한 거를 기사로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출금 중지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뭐 11월 8일에 마지막으로 출금이 되고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1일 날 파산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게 자산이 충분히 없다라는 기사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출금 중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파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FTX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약간 트라우마가 느껴지게끔 요번에도 그대로 요 순서대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12월 12일 날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잔고 미달이라는 기사를 냅니다. 네, 이 기사를 먼저 내요. 근데 비트코인 잔고 97% 불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97%라는 숫자가 좀 이상하죠. 네. 네. 그러니까 97%면은 괜찮아 보이는. 네, 괜찮아 보이잖아요. 물론 네. 자산이 충분히 더 많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럼 똑같이 있거나 이러면 좋았겠지만, 좋겠지만 97% 이 정도는 충분히 네. 많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사를 먼저 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사를 냈었냐면, 추가적으로 요거랑 동시에 양념을 뿌리는 건데, 미 검찰이 바이낸스 수사한다. 이런 기사를 또 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USDC의 출금 중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USDC를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빼가서 USDC의 출금 중지가 일어났다. 그럼 순서가 똑같죠. 맨 처음에 그 FTX랑 마찬가지로 자산이 좀 부족한데 그 다음에 출금 중지가 일어났는데,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파산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바이낸스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것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다른 얘기예요. 요 FTX랑 바이낸스 아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준비금에 별로 이상이 없어요. 97%라고 얘기했지만 크립토 컨트에서는 99%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증명내가 99% 일치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어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일단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안 맞는구나를 갖고 있었고, 추가적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USDC를 앞세워서 테더를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USDC의 서클사랑 그 USDC 회사가 서클인데 여기랑 미국이랑 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해서 그 바이낸스에 USDC가 충분히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BUSD가 이거 조금 설명 좀 드리면, 이제 테더 마켓이 있는데 테더 마켓이 워낙 큰 거예요. 근데 자기는 BUSD를 하는데 이 마켓이 상대가 안 되니까 테더를 제외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 한데 묶어서 BUSD를 만들어요. 그래서 USDC를 넣으면 BUSD로 바뀌어요. 근데 BUSD 빼낼 때 BUSD로 빼낼 수도 있고 USDC로 빼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BUSD 마켓이랑 USDT 마켓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러한 상황이니까 사실 그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더는 한 100만큼 갖고 있고 USDC가 한 10만큼 있고, 그 다음에 BUSD가 한 20만큼 있는데 USDC가 적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가지고 USDC로만 뺐던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게 USDC가 출금 중지가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출금이 다 됐었거든요. 테더나 BUSD나 다 출금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USDC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테더를 바꿔가지고 그냥 출금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타이밍, 그러니까 그 USDC가 바이낸스에 별로 없는 그 한 타이밍을 딱 노려가지고 USDC로만 출금을 해서 출금 중지를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산이 걱정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출금을 잔뜩 했는데, 이 출금을
잔뜩 해도 그 바이낸스의 전체 자산의 6%만 빠져나갔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97%밖에 없다. 이것도 사실 상황은 FTX랑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US 출금 중지, USDC 출금 중지된 것도 FTX랑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요거를 단어만 보면 좀 비슷하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미국 검찰에서 이제 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것도 사실 옛날 거. 옛날이죠. 네, 맞아요. 네. 옛날 건데 지금 타이밍이 딱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의도적으로 바이낸스를 좀 깎아내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누가? 미국이. 네, 라고 좀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약간 점유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왜 공격했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하실 수도 네. 있는데 제 생각엔 이래요. 요 시장이 사실 요 코인 시장이 요만한 코인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굳이 공격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이 코인 커지니까. 시장이 훨씬 더 커지니까 요 바이낸스를 미리 힘쯤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국 주도하에 거래소를 내세울 수 있고 혹은 나중에 뭐 그 현물 ETF 같은 거를 이제 앞세워서 그런 거래소 쓰지 말고 현물 ETF 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바이낸스를 미리 흠집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바이낸스 논란에 관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좀 의도된 논란이었다라는 의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FTX와의 타임라인을 비교를 해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치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금 중지 역시도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점유율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관한 또 다른 세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그래도 건재해 주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퍼즐의 포트폴리오 잠깐 언급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원했던 자리까지 딱 올라왔으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자리에서 유지했으면은 매수를 재개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매하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쵸. 전 그것보다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 늦추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만약에 적절한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매매할 타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함께 이겨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해주신 퍼즈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